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아주 그냥 엄청난 소식이 그냥 나와버려서 그냥 아주 축제 상황이죠. 그런데 소씨가 당초 예고해드렸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서 저도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아주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들어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예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선 임영웅님의 이 음원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왜냐? 인생찬가 노래가 1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인생찬가 1500만 스트리밍 돌파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임영웅님의 이 노래 가사가 오늘처럼 딱 들어맞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의 이 노래 인생찬가를 보면 영원한 순간이여 뭐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찬란한 순간이 임영웅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미스터트롯 우승 진에 등극했을 당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찬란한 순간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금 그 찬란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500만 스트리밍 돌파. 지금 임영웅님의 음원 영상 하나가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조회수만 1500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절대 흔치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가 야 정말 임영웅이란 가수는 국내에서만큼은 승부를 보기가 어렵구나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아주 강력합니다. 자, 이 강력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이제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소시 예상처럼 마련이 됐죠.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 9일날 컴백하여 음악방송 출격한다. 정말 난리가 났죠. 소씨가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야, 이렇게 음악방송 출격까지 오늘 오전에 확정을 지으면서 영웅시대분들 지금 뭐 대축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을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겠지만 소씨만의 또 찾아낸 소스가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9월 30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 직접 소속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임영웅님은 10월 9일 새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와 동시에 12일부터 M 카운트다운, 14일 MBC 쇼 음악 중심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 예고,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예전부터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되면 분명히 음악방송 출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활발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경우 예전 이 무지개를 부를 때 사실 많은 음악방송에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팬서비스 차원이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댄스 타임을 선보이기 위해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분들을 위해서 직접 출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노래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처럼 타이틀곡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음악방송에 나온 건 임영웅님이 팬분들을 위한 팬서비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는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2, 3일 만에 바로 M 카운트다운과 쇼 음악 중심까지 연속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확정지었다라는 건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임영웅님의 앨범 홍보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음악방송 출연 프로그램 확정 소식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임영웅이 신곡 발표 이후에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
10월 9일 신곡 발표 후 12일 엠넷 M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MBC 쇼 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무려 3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확정 지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스타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올라오면서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져 나갔죠. 그래서 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방송 출연이 많았던 활약상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 스타뉴스 취재 결과 M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전부 다 나온다라고 확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되겠느냐. 자, 12일 날 M카운트다운은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바로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 쇼 음악 중심 같은 경우는 14일로 확정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던 기사에는 그냥 연달아 출연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M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만 확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속사 공식 발표를 통해 지금 12일 M카운트다운 그리고 14일 MBC 쇼 음악 중심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지금 지난 9월 26일 신곡 발매를 예고하며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신곡 공개 6월 5일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팬들의 기대를 부족함 없이 충족시켜왔던 임영웅의 신곡이 어떤 보컬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아주 강력한 호기심이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M카운트다운 언제 방영을 하느냐? 평일 목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요 일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쇼 음악 중심 토요일 날 방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월 달력을 안 볼 수 없죠. 10월 달력을 잘 살펴보면요. 자, 보면은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가 10월 9일 날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월 달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냐? 보면은 8일 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우새 2편이 방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곡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10월 9일 날 정식 앨범이 발표가 되고 10월 10일, 11일 지나고 나서 12일 날 목요일 날 M카운트다운 TVN의 M카운트다운 역시나 엠넷 방송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하는 CJ ENM과 임영웅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M카운트다운에서 방송 출연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날짜도 목요일날, 평일날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관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더불어서 12일날 방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하죠?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 중이 언제죠? 쇼 음악 중심입니다. MBC의 쇼 음악 중심이 토요일날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임영웅님이 확정을 지었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인기가요. 자, 그렇다면 아니 수호씨 지금 보니까 M카운트다운을 12일날 확정을 지었고 MBC 쇼 음악 중심은 14일날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인기가요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12일날 목요일날 M카운트다운 14일날 토요일날 쇼 음악 중심 그런데 일요일은 뭐 하겠습니까? 인기가요가 원래도 일요일날 방영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당연히 15일날로 확정이 되어 보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8일날 미우새 2편, 10월 9일날 앨범 발표, 12일날 M카운트다운, 14일날 쇼 음악 중심, 15일날 인기가요, 그리고 27일날 임영웅님의 콘서트 시작. 와, 10월달이 정말 꽉꽉 들어찹니다. 소씨가 아마 역대급으로 바쁜 10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살짝, 정말 살짝 의구심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프로그램 다 등장하죠? M 카운트다운 등장하죠? 그리고 쇼 음악중심, MBC 쇼 음악중심 등장하죠? SBS 인기가요 등장하죠.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는 M 카운트다운이 목요일, 쇼 음악중심이 토요일, 인기가요가 일요일. 그러면은 이 목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 좀 비는데? 자, 금요일날 뭐가 방영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뮤직뱅크입니다. 뮤직뱅크가 원래 금요일날 방송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보세요. M 카운트다운 목요일이죠. 뮤직뱅크 금요일, 쇼 음악중심 토요일, 인기가요 일요일. 그러면 사실 목금토일 이렇게 방영하면 좀 더 효과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10월 10일 날은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이 가장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 이후 첫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 아주 기념비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쉰 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영되는데 왜 금요일날 방영하는 뮤직뱅크만이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가 됐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임영웅님이 My Little Hero,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We Are Hero, 바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그 두 방송 프로그램으로 KBS에게 가져다준 경제적 이득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와 엄청난 이득을 남겼을 KBS 방송사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아침마당 때의 의리를 지키며 출연했었던 뮤직뱅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빵점 상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KBS 기준대로 집계했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언론사와 많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지으며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발표가 됐죠? 방심이 문제없음 결론. 황당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야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보면 방심위에서는요, 3명의 위원장의 만장일치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황당하죠? 사실상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방송위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빵점 사태 또 안 일어났을까요?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수에게 뮤직뱅크 점수가 조작성이 보인다, 또 비판을 받았는데 이 빵점뱅크 사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시점에 굳이 임영웅님이 여기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내부적인 판단이건 뭐가 됐건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방송에서 임영웅님을 보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만약 또 등장했는데 또 이때 같은 사태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음악방송에 등장해서 꼭 1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점수를 받아 정당한 트로피를 받는 것이 가요계의 제대로 된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황당무계한 사태가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냈어요.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 굳이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M 카운트다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쇼 음악 중심, 그리고 인기가요. 자, 보세요. 이 세 개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시청률 폭등합니다. 근데 뮤직뱅크는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그러한 말이 있죠.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맞나요? 지금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건 그건 누구의 선택도 아닌 KBS 뮤직뱅크 제작진의 자신들의 행태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빵점 상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임영웅님에게 연락해서 아이고 임영웅씨 왜 M카운트다운도 나가고 쇼 음악중심도 나가고 인기가요도 나가는데 왜 우리 프로그램엔 안 나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차후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도 임영웅님의 의리와 신정훈 대표님의 인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 그래 KBS만 빼놓고 안 나가기에는 좀 그렇다 라는 생각에서 출연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뮤직뱅크만 빠진 채 나머지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등장합니다. 이거 KBS 뮤직뱅크 제작진 사태에서 뭘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로 거듭나 흥행 돌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찬란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임영웅님에 대한 저런 황당무계한 부당대우. 이제라도 깨우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이 슈퍼스타 임영웅님 모시기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지한다라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요런 질문 꼭 삼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 금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가족들도 부담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조카들에게 절대로 결혼과 이 대학 이야기는 아마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추석 때 임영웅님에 대한 홍보, 콘서트, 앨범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소시 채널의 댓글이 워낙 양이 적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조회수는 몇만 뷰씩 나오는데 댓글 남기는 분들은 100분도 안 계신단 말이죠. 눈으로만 싹 보고 나가시나 봐요. 소시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볼 때가 있다 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추석 인사. 언론사에서는 임영웅님의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는 추석 인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민심을 안해 임영웅 추석 덕담으로 세대를 통합했다. 국민 히어로다. 이런 평가까지 쏟아집니다. 가수 임영웅이 센스 가득한 추석 인사를 국민 히어로의 면모를 뽐내주었다라고 합니다. 뭐 기억나실 거예요.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런데 확실히 추석을 앞두고 싫어할 수 있을 법한 화제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하며 임영웅의 팬들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과 대중들의 큰 공감을 샀다. 실제로 이 센스 만점 보이는 이런 행보는 예전 건강검진 이때 이야기도 크게 회자가 됐었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임영웅님이 팬들에게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직접 해주면서 건강검진 예약이 뭐 꽉 차버리는 그런 쾌거까지 임영웅님이 달성해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대학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 임영웅님이 다 금지시켰으니 아마 수많은 이 자녀분들 또 조카분들 아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 우리 생각을 해주는구나 요런 이야기가 또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서 이제는 넓은 인지도를 굉장히 뽐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기록은요, 추석에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스타 왕중왕 1위를 달성했는데요. 64주 연속 기염을 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수 임영웅이 스타 랭킹 스타 왕중왕 1위를 수상했다. 바로 9월 22일 오후 3시부터 9월 29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9월 4주차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만 12만 1470표를 획득하면서 63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대기록을 써냈는데 임영웅님의 1위 기록이 12만 표가 넘는데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98,000표, 3위를 차지한 영탁님이 53,000표입니다. 임영님의 이 투표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그러니 이 추석 때에도 임영님의 이런 신기록들이 달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임영님의 인기가 많다 보니 이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트로트 노래 무료 듣기 눌렀다가 추석 악성 앱 스미싱 주의보, 보이스피싱하고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뉴스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트로트 무료 듣기 때문에 눌렀다가 추석 피싱 주의보가 터졌는데요. 악성 파일이 핸드폰에 설치가 되면서 여기 있는 각종 정보들을 빼가서 뭐 금융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트로트 무료 듣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네? 이러고 함부로 다운받으셨다가 누르시게 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임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들의 노래를 그저 무료로 청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렇게 무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음원 사이트를 통해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좀 청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유튜브로 들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렇게 무료로 듣는 걸로 불법으로 다운하거나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태는 우리가 꼭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임영웅님부터 나훈아님까지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추석에도 집안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발표 티켓팅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훈아 선생님도 이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공표가 되면서 제가 볼 땐 더더군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건 임영웅님이 나훈아 선생님과 함께 콘서트 티켓팅 파워를 입증해내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는 바로 영웅시대 분들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갑자기 임영웅님에 대한 특집 내용을 보도를 해서 추석 당일날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신나셨는데요. 요 내용을 좀 짧게 전달해 드려보면 임영웅님 시축 덕분에 난생 처음 축구장도 가고 방탄소년단 아미와 선의의 경쟁까지 하는 아미들을 존중해줘요 라고 말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모습이 연합뉴스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이 저에게는 황금시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뉴스에 잘 담겼습니다. 트롯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덤이 오른 지 3년 6개월 차인데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고 있고 홍대에 있는 코리아 식당에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방문을 하여 영웅시대 분들과 사장님과 또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영웅씨 무명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분이라 방문하게 됐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빠져들게 됐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아픈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를 줬다. 다 좋은데 기왕이면 우리 영시 컬러인 보라색이 아닌 하늘색 컬러로 요런 멘트를 좀 정해줬으면 더 센스 있었을 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선 또 다시 하늘색이 나와요. 왜 보라색을 섞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막 핸드폰 앱을 설치하고 스밍하고 투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쫙 나오며 어떤 곡은 이게 트로트인지 발라드인지 헷갈릴 만큼 너무 노래를 담백하게 부르니까 푹 빠져든다. 강력한 중장년층의 팬덤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콘서트도 매진 행렬. 하지만 임영웅 본인도 실패하는 콘서트. 자, 그러면서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티켓팅 성공 사례까지 그러면서 하재근 평론가님이 사생활 관리도 철저하여 그야말로 슈퍼스타 인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겠다. 팬들이 바라는 건 임영웅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다. 모든 팬들이 갈망한다. 라며 건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연합뉴스 인터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거나 임영웅님의 이 인기의 척도가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아주 그 인기의 척도가 제대로 드러난 또 다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GOD 콘서트 기억나십니까? 이 GOD 콘서트가 바로 최근에 추석 당일날이 아닌 전날 28일날 저녁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GOD라고 하면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한때 국민 가수로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 GOD의 단독쇼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보이십니까? 최고 시청률 4.9%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5%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물론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물론 대단한 시청률인데 와, 그런데 이 4.9% 사실 애시당초 이 GOD 콘서트가 홍보될 때 나훈아 선생님과 임영웅님이 언급이 되면서 이들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결과는 와, 엄청납니다. 사실 임영웅님은요 처참한 KBS를 구했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단독 예능 방송임에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쇼 We Are Hero입니다. We Are Hero 때 시청률이 얼마였냐? 무려 16.1%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가 그야말로 이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GOD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We Are Hero 16.1%, 그 당시 때도 이 시청률이 대단하지 않은 거다라고 비난하는 안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을 싹 다물게 됐죠. 저 기록 지금 누구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독쇼를 했던 나훈아 선생님을 제외하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세운 기록이 그야말로 초유의 대기록이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임영웅님이 등장한 KBS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자, 바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이렇게 최불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중에 쫙 흘러나와요. 이제는 이런 교양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또 여기도 KBS 2채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GOD 콘서트가 열렸던 이 콘서트의 시청률을 압도한 임영웅님의 16.1%를 달성한 We Are Hero도 KBS 2채널, My Little Hero도 KBS 2채널. 임영웅님에게 KBS는 올 연말 정말 엄청난 공로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KBS 공영방송사 시청률이 처참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신사와 아가씨 때를 생각해보면 30%가 넘는 그 시청률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아니었습니까? 정말 공로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수호씨, 이 사진은 수호씨가 앞에서 설명해줬던 그 사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확대하면 같은 사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똑같은 사진을 올려두고 뭐라고 적어놨느냐? 바로 메리 추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추석이잖아요. 그런데도 영웅시대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메리 추석이 되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수호씨가 임영웅님의 이 근황 사진 속에 또 다른 신곡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제가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예측해드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왜냐? 임영웅님이 이 사진이 공식 팬카페에 올라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임영웅님의 사진 공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로 같은 사진이 올라왔죠. 항상 임영웅님이 이 사진을 공개할 때는
정말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은 사진이 굳이 한 장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팬카페 회원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 팬카페 가입하지 못하신 라이트한 분들에게도 이 사진으로서 인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자, 하지만 보세요. 사진이 두 번째로 공개됐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이 사진 자체가 애시당초 두 번째 신곡을 상징하는 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같은 사진이 카페에 한번 올라오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중 복선이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제가 뭐 앞선 내용에서도 이것이 임영웅님의 우주비행사 신곡만이 아니라 같은 싱글 앨범에 담길 조영수 작곡가님의 두 번째 신곡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 사진을 두 번이나 같이 올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같은 사진을 두 번 올린 거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뭔가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스포일러라면,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신곡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스포일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임영웅님이 굳이 같은 사진을 또 올릴 필요가 없죠. 촬영장에서 사실 이 사진 한 장만 찍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사진들도 많이 촬영이 됐을 텐데, 굳이 같은 사진을 또 올린 것을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두 번째 신곡을 상징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TMA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사진, 제가 또 하나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착장 모습, 위에 이 남색 셔츠와 이 베이지색 바지, 이 모습 제가 어디서 분명히 많이 봤는데 이걸 임영웅님이 일상복으로 입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봤더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찾아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딱 3초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어디서 봤다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 딱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 2초, 3초. 자, 떠오르셨습니까? 정답을 발표할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거 보고 맞네, 나도 이 생각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알린 티저 영상의 한 장면이죠. 임영웅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바로 요 장면 속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요 착장 모습이 바로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요 사진하고 똑같은 목장이었다.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붉은 벽들로 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세트장인 걸로 생각이 돼요. 이 건물에 아마 외관, 야외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서서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럼 이 소씨가 예측한 내용하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뒤에 있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현수막 같은 이런 커튼들은 알고 보니까 이 밖에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안에 있는 이 티셔츠, 겉에 어깨 견장에 있는 네이비색 컬러 셔츠까지 딱 동일한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만족이 되시나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같은 날 촬영했었던 두 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런 임영웅님의 현장 촬영 사진들, 뮤직비디오부터 앨범 커버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차츰차츰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분들을 깜짝 놀래키고 많은 스포일러 요정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추석 어떻게 보내지고 있겠습니까?